미국이 어느 단위든 간에 해상 봉쇄나 해상 저지든 이런 것과 관해서 뭐 제안이 왔거나 협의하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미국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이 그런 것이 요구되면은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틸러슨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차재원 교수, 예. 이렇게 정부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논의가 됐다고 송영무 장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송영무 장관이 지금 뭐 딴 분도 아니고 군 출신 중에서도 특히 또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해군 출신 입장에서 해상 봉쇄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정치적 파장, 군사적 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아니, 그런데 생각이 그 전에 들더라고요. 이것을 네. 혼자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지금 해상 봉쇄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출입 기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기자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봤다시피 이철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NSC 국가안보 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냐니까 논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이 뭔가를 상당히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지난번 유엔 결의안에 지금 북한이 지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 네. 그러한 것을 의심되는 것을 적재한 함정 같은 경우는 그 배의 깃발을 단 나라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옛날 62년도 쿠바 사태 때 지금 미국이 쿠바 해안을 봉쇄하는 것처럼 소련배하고 그 쿠바 배들이 나가는 걸 봉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이런 이 한반도 안경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송영무 장관이 뭔가 착각을 하셔도 상당히 대단히 큰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국회라는 이 상당히 공식적 자리에서 저런 아주 중요한 발언을 이렇게 차고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이 한두 분도 아니고 좀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하나는 송영무 장관이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달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철희 의원의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예. 그러니까 해상 봉쇄나 해상 저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해상 봉쇄랑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부에 해상 봉쇄, 해상 저지 협의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유엔에서 지난번에 그 유엔 결의안 2375호의 그 연장선으로 본 거죠. 송영무 장관의 답변은 그때 말씀하신 가장 최근 지금 네, 유엔 제재 결의안이죠. 결의안이요. 네. 그러니까 2375인데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해상 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차단 또는 해상 저지인데 그 해군의 가장 고위직을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얘기할 일은 만무하고요. 네. 다만 해상 봉쇄라는 것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방부에서 입장까지 냈는데 해상 봉쇄가 아니라 해상 차단으로 이해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 결의안 2375의 연장이기 때문에 NSC에서 이미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고 NSC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해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해상 봉쇄라는 말의 질문이 나올 때 그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성명을 발표했고요. 성명 예. 발표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틸러스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을 때 해상 봉쇄가 아니라 해상 차단이라는 얘기를 예. 바로 잡아주지 않은 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는 최근에 우리 어려운 상황, 외교안보 관련해가지고는 뭐 줄타기 얘기했는데요.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양면 전략이 다 가능할 겁니다. 어떨 경우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것은 정말 사정을 감안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혁진 변호사 또 군사 부분을 잘 아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25 이후 최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사이에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송영무 장관이 정말로 잘 모르고 국회에서 저런 그 답변을 갖다가 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 뒷수습이 안 되니까 그 네. 말을 갖다 바꾸는 건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는 알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측에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두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실은 그 송영무 장관 개인한테 자꾸 그 뭐 자질이나 이런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NSC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예. 그럼 NSC 멤버예요. 국방장관이. 그럼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무 장관이 자꾸 청와대하고 엇박자를 나는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해주지 않고 정부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외교, 안보, 국방에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전략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예.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자질 문제로 자꾸 몰아가기보다는 예. 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뭔가 불협화음이나 제대로 그 노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국민의 분위기에 불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송영무 장관 이런 정책적인 관련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정책하고 무관한 다른 개인적인 발언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올라서 다른 정책적인 발언까지 조금 씨를 잃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몇 개 나왔던 송영무 장관의 다른 정책하고 무관한 다른 발언에서의 논란 좀 보고 추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하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다른 일반 구설수가 없었다면 정책적인 발언을 가지고 과연 누가 얘기가 맞을 것인가 좀 더 치열하게 논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워낙 다른 발언 가지고도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조금 그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명진 전 의원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앵커 말씀하고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앵커가 원래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앵커가 좀 저거잖아요. 원래 토론의 닷. 그래서 한쪽 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 편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미니스커트 발언 빼고는 네. 정말로 저분이 국방위 장관이 돼서 정말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당히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군인과 군인 간의 의리, 그 다음에 어떤 군인으로서 그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탄탄하다. 그림 정말 힘차게 그렸네요, 이번에. 아주 걷는 모습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정도를 걷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자꾸 이분 보고 너무 구구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저 극우할 예. 때 저 극자가 맞습니까 한자? 아 그렇습니까? 말이 좀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그게 이제 글자가 저거는 좀 극복할 때 극자고요. 미안합니다. 예. 글자가 좀 복잡해서 예, 제가 좀 그건 착각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저는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아니, 저도 의도를 갖고 하신 줄 알았어요. 이기려고 네. 자꾸 그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송영무 장관을 치켜 세우는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송영무 장관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재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자꾸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니까 또 그냥 자기가 그냥 불안하니까 또 그걸 또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송영무 장관 발언의 원본이 참 저는 상당히 안정되고 저분이 계속 국방장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병진 전 의원이 저한테 진행자의 아까 편파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해명까지 하게 생겼는데요. 실제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구설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뭔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데 그 사실 여부는 지금 차명진 전 의원 같은 입장도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정기환 평론가.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송영무 장관의 행동, 특히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이 다르면 내부에서 토론해야 되죠. 토론의 결과가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지금 당장 나와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청와대의 뜻이 다르다고 해버렸는데 본인은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 비하와 같은 짧은 스커트가 좋다 이런 말은 사실 여성단체가 과거와 같이 하면 저 당장 고발될 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성추행과 관련된 저런 성희롱 발언을 했느냐. 저는 장관으로서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고 저분을 인정했다고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자질의 문제가 나오면 지난번에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한 번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교수와 관련된 설화에서 마치 학자가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마치 자신이 모든 세상의 군사와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인 것처럼 했던 그런 폄훼 발언이나 이번에 여성과 관련된 스커트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엄중 경고를 해야 하고 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금지선을 그어놓고 경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런 판단까지도 저는 청와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 아까 앞서 성추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성희롱성 발언 추행은 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까지 지적하기에 좀 과하다는 거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봉쇄라는 것이 아니라 해상 저지 또는 해상 차단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자질의 문제로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면은 저지 등을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고 한다면은 이게 또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김철근 또 대변인의 지적도 일정 부분 또 일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지금 해상 봉쇄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그 출입 기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기자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봤다시피 이철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NSC 국가안보 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냐니까 논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이 뭔가를 상당히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지난번 유엔 결의안에 지금 북한이 지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 그러한 것을 의심되는 것을 적재한 함정 같은 경우는 그 배의 깃발을 단 나라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옛날 62년도 쿠바 사태 때
지금 뭡니까 미국이 쿠바 해안을 봉쇄하는 것처럼 소련배하고 그 쿠바 배들이 나가는 걸 봉쇄하는 것처럼 어떤 건 정말 사정을 감안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혁진 변호사 또 군사법을 잘 아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25 이후 최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사이에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송영무 장관이 정말로 잘 모르고 국회에서 저런 그 답변을 갖다가 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 뒷수습이 안 되니까 말을 갖다 바꾸는 건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청와대나 국방부에서는 알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측에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두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 민감한 이런 이 한반도 안경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송영무 장관이 뭔가 착각을 하셔도 상당히 대단히 큰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국회라는 이 상당히 공식적 자리에서 저런 아주 중요한 발언을 이렇게 이 차고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하나는 송영무 장관이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달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네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철희 의원의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그러니까 해상 봉쇄나 해상 저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해상 봉쇄랑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부에 해상 봉쇄, 해상 저지 협의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유엔에서 지난번에 그 유엔 결의안 2375호의 그 연장선으로 본 거죠. 송영무 장관의 답변은 그때 말씀하신 가장 최근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이죠. 결의안이요. 그러니까 2375인데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해상 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차단 또는 해상 저지인데 그 해군의 가장 고위직을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얘기할 일은 만무하고요. 다만 해상 봉쇄라는 것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방부에서 입장까지 냈는데 해상 봉쇄가 아니라 해상 차단으로 이해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 결의안 2375의 연장이기 때문에 NSC에서 이미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고 NSC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해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해상 봉쇄라는 말의 질문이 나올 때 그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성명을 발표했고요. 성명 발표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틀러스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을 때 해상 봉쇄가 아니라 해상 차단이라는 얘기를 바로 잡아주지 않은 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는 최근에 우리 어려운 상황, 외교안보 관련해가지고 줄타기 얘기했는데요.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양면 전략이 다 가능할 겁니다. 어떨 경우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미국이 어느 단위든 간에 해상 봉쇄나 해상 저지든 이런 것과에서 제안이 왔거나 협의하자 이런 게 있습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이 그런 것이 요구되면은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틸러슨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재원 교수, 이렇게 정부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논의가 됐다고 송영무 장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송영무 장관이 지금 딴 분도 아니고 군 출신 중에서도 특히 또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군 출신 입장에서 해상 봉쇄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정치적 파장, 군사적 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혼자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